누군가는 빛나고 누군가는 빛을 비춥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말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타이밍을 계산하죠. 우리는 늘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기억하지만 사실 일은 뒤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시대뉴감은 무대 뒤에서 품격 있게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백업의 품격, 항상 뒤에 계신 분들, 오늘은 앞으로 모십니다. 다정함이란 한 끝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대뉴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에디터 다혜인데요. 오늘은 수연 PD님이 기획한 인터뷰 시리즈 첫 화를 선보이는 날이에요. 백업의 품격이라는 코너입니다. 수연 PD님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터뷰를 맡은 수연입니다. 수연님, 백업의 품격은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이 백업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좀 담으셨는지 궁금해요. 시대뉴감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을 조금 더 다정하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연예인 아니면 정치인 또 기자를 제외하면 자신의 이름 없이 또 얼굴 없이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누군가를 기억했지만 그 뒤에 있던 손길은 놓친 채 지나온 적도 많았을 겁니다. 백업의 품격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싶었어요. 무대 위가 아니어도 또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충분히 멋지고 빛나는 방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사는 이야기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획 의도가 너무 좋은데요? 저는 오늘 첫 화 손님으로 누구를 모셨는지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백업의 품격 첫 화로 한결의 트위터 계정을 움직이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타이밍 하나로 댓글 반응을 폭발시키고 계정 뒤에서 이름 없이 단 한 줄로 웃음을 만드는 감각. 뉴스보다 빠르고 유머보다 절묘한 그 말장난의 품격. 오늘 그 백업의 세계를 들어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겨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독자들의 반응을 연료로 삼아 디지털 노동하고 있는 최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겨레 페이스북, 트위터 운영과 함께 뉴스레터 위클리 인스타그램 채널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SNS 담당자 황인솔이라고 합니다. 2022년 여름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한겨레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루스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백업의 품격 첫 화로 섭외를 하느라 정말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오늘 즐겁게 토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정님과 인솔님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저희 하루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겨레 페이스북과 트위터 채널은 돌아가면서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지 않는 주에는 이외의 업무들도 처리를 하고 또 각자 맡고 있는 서브 채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홈페이지에 기사가 나가면 텔레그램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림이 오면은 일단 기사를 하나하나 다 읽어요. 그중에서 SNS에서 잘 읽힐 것 같은 기사들을 추려내고 그 기사 내용이 잘 나타나는 문장을 쓰고 잘 읽힐 것 같은 시간에 예약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이 바쁘실 것 같아요, 엄청. 그럼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서 계속 이렇게 트윗할 타이밍을 재고 계신 건가요? 사실 그 트윗에 뉴스를 빨리빨리 올리는 게 엄청난 센스랑 감각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모든 트윗을 실시간으로 내보내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날씨 기사는 아침에 잘 읽히고 보름달이 뜬다는 기사 같은 건 저녁에 내보내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마다 어울리는 시간을 찾아서 예약을 걸어두고 이런 기사는 좀 빨리 알려드리고 싶다 아니면 중요하다 싶은 거는 바로바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뉴스 배포 계획이 또 사전에 미리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의 기사가 어떤 타이밍에 배포돼야 할지 미리 짜두기도 하고요. 속보는 그때그때 보면서 판단을 하고 바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일이 일이다 보니까 자기 직전이나 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틈틈이 뉴스를 훑어보면서 트윗할 타이밍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24시간 뉴스랑 계속 같이 살아가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웠는데 저는 뉴스를 만드는 게 본업인 사람인데 저보다 더 뉴스를 많이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네, 그럼 이제 트위터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또 요즘 트위터 감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한겨레 트위터는 그 안에서 어떤 톤을 추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언론사 공식 계정이다 보니까 최대한 정돈된 문장을 사용하려고는 하거든요. 기사를 전달할 때 오해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 냄새 한 방울, 이게 저희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위터를 기계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고 있다, 이런 걸 조금씩 보여주는 게 저희 언론사가 가진 톤과 색깔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사해서부터 이제 이 소셜 세계에서 한겨레 채널에 대한 브랜딩과 톤앤매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지점들을 A/B 테스트를 통해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채널에 알맞은 톤을 계속해서 찾아왔는데요. 언론사의 소셜 채널도 일반 브랜드처럼 페르소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뢰와 공공성을 유지를 하되 이제 친절함에 한 스푼이 들어간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채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고, 제한된 텍스트 안에서도 뉴스의 맥락을 어느 정도 짚어주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특히 트위터의 경우에는 어투에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아요. 뉴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작은 관계 장치들도 종종 시도하면서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친절하고 다정한 뉴스 채널의 이미지를 다져온 것 같습니다. 언론사의 소셜 채널에도 페르소나가 필요하다는 점, 또 그리고 친절함 한 스푼 들어간 사람 냄새까지 정말 공감되는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트윗 하나 쓸 때 평균 몇 분 정도 고민하세요? 뭔가 이렇게 밈 같은 거 재밌게 쓰려다가 이건 위에 눈치 좀 보이는데 한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5분에서 10분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사 내용을 읽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또 적절한 문장을 쓰는데 이제 그 정도 시간을 쓰고 있고요. 뭔가 이 트윗만큼은 약간 양념을 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 트윗당 몇십 분에서 몇 시간까지 투자할 때도 있어요. 밈을 쓰는 건 적어도 회사 눈치를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감을 좀 믿거든요. 근데 다행히 회사도 저희 믿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맡겨주시니까 거의 다 저희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을 읽어보고 핵심 내용을 간추리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기사 하나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쓰는 것 같고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좀 그 깊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여러 번 읽어봅니다. 사실 언론사 공식 채널에서 밈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간적인 대범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본체가 소심한 내향형 인간이라서 이제 고민 시간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볍거나 자극적인 말장난이어서는 안 되고, 또 기사의 톤과 매치되는 선에서만 활용돼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모호해서 썼다가 지울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밈이 밈으로 소비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눈치 보면서 못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회사 눈치라기보다는 독자님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장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죠. 독자분들의 눈치 반, 그리고 인솔님과 문정님의 감각 반, 이 환상의 조합 덕분에 한겨레이디 같은 센스 넘치는 말장난도 탄생하고, 또 귀여운 벌레 그림은 무려 231만 조회수나 기록하면서 정말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또 보니까 최근에는 제주 서쪽 앞바다에 출몰한 잠자리를 너무 귀엽게 그려주셨더라고요. 이런 귀여운 아이디어들은 보통 회의에서 이렇게 다 같이 고민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순간 감각에 센스에서 나오는 걸까요? 보통은 좀 바로바로 생각나는 걸 표현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초기에는 우리가 언론사 계정인데 이런 걸 과연 해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이야기를 문정님이랑도 많이 하고 이제 선배들이랑도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몇 차례 시도를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이제 좀 감이 오더라고요. 뭐 이런 건 해도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좀 오다 보니까 요즘은 자신감이 좀 붙어서 약간 즉흥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기사를 읽다 보면은 약간 번개 맞은 것처럼 뭔가 이거는 조금 양념을 쳐도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다행히 이제 트위터
독자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재밌어 해주시고 하니까 뭐 감사하죠, 저희는. 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센스와 노력 덕분에 그런 귀여운 벌레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배려한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인솔님이 생각하시는 디지털 시대의 배려란 어떤 걸까요? SNS를 하다 보면은 좀 원하지 않는 정보를 맞닥뜨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누워서 릴스 같은 거 내려서 보다 보면은 좀 잔인한 영상 같은 거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잠들기 전까지 생각나고 찝찝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언론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라도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선택지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기사 안에 곤충 사진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클릭을 해달라, 아니면은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주의하고 뭐 열람을 해달라, 이런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이제 정보를 접하기 쉬운 세상에서의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저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사실 타임라인을 넘기게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뭐 큰 사고가 났을 때나 뭐 교통사고 영상들이 요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워낙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출근길에 트위터를 보고 있는데 그 사고 영상을 마주할 때가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마주하고 하루 종일 계속 떠올라서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심한 배려에 매번 저도 볼 때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까지 배려를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질문을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트윗에 올라온 거 외에도 인솔님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 혹시 이거는 내가 봐도 정말 귀엽게 잘 그렸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제가 이제 미술을 공부를 했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림을 좀 그리긴 하는데 사실 저는 원래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트위터에는 좀 그 하찮은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를 좀 더 좋아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곤충을 귀엽게 그리는 것보다 좀 사진이랑 똑같이 그리는 걸 더 잘하거든요. 와,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곤충 디테일을 좀 신경을 안 쓰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그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바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좀 무섭다. 거의 실사 수준인가 봐요. 그럴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좀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빈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올렸는데 네. 초심 잃었다. 너무 비슷해서. 너무 디테일하다. 이제 그래서 그 피드백을 되게 여러 건 받고 좀 하찮게 정말 픽토그램에 가깝게 빈대 삼형제를 그려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제서야 할 수 있잖아, 너. 이렇게 그려줘. 좀 그런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림 자체도 마음에 들지만 그런 피드백을 좀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점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나면 인솔님이 트윗에 공개하지 않은 귀여운 그림들 몇 개 공수해서 우리 시대뉴감 인스타그램에 조만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장난이나 유머를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뭔가 선 넘지 않게 웃기기, 이런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게 유머를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제 한결의 이름으로 나간 글과 그림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원칙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퀴어 퍼레이드 관련해서 퀴퍼 개근생이 전하는 꿀팁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올리실 아이디어를 생각했을까 좀 놀랐었던 것 같아요. 문정님은 어떠세요? 언론사 공식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재미도 중요하긴 한데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장난이나 유머가 웃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보나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 기반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맥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맥락에 따라 사소한 말장난도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과 소재의 무게를 항시 고려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볍게 이게 소비되진 않을지 무심코 던진 이제 저희가 쓴 말들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나 왜곡은 혹시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누구도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인솔님과 문정님의 다정함 덕분에 한결의 트윗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지금까지 올린 트윗 중에 와, 이건 내가 진짜 잘 올렸다, 잘 기획했다 싶은 트윗 베스트 하나씩만 뽑을까요?
저는 올해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올린 트윗이 생각이 좀 나는데요. 이게 1989년도부터 2024년까지 여성의 날에 발행된 한겨레 신문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글귀들을 하나하나 스크랩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몇백 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보면서 이제 스크랩을 한 거니까 시간이랑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게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트위터가 여성 독자가 거의 80-90% 정도 되는 플랫폼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선물을 해드린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여성의 날 올린 트윗을 베스트 트윗으로 뽑고 싶습니다. 한겨레 트위터 독자님들께도 특히나 의미 있을 트윗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도 이쪽에 한 표를. 저 두 분이 똑같은 걸 꼽으셨으니까 네. 제가 한겨레 트위터의 구독자로서 제가 하나 꼽자면 저는 최근에 그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을 맞아서 옥상 정원에 있는 가장 뾰족한 식물을 사진 찍어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저희 5월 1일 노동절 때도 제가 보다가 막 피식하고 웃었는데 그 저희 후원부서 캐릭터인 결이라는 친구의 인형이 있어요. 근데 그 인형을 활용해서 꼭 무한도전 화면처럼 이제 짤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노동절입니다. 푹 쉬다 주요 뉴스 생기면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붙이신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날 막 뉴스들이 발생을 하니까 구독자분들이 한겨레 계정을 막 링크하면서 트위치기님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빨리 일하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을 거는 게 너무 재밌고 웃기는 거예요. 사실 기자로서는 독자들과 저희가 막 직접 소통하는 일은 많지가 않고 그렇죠. 그들과 뭐 교감을 한다거나 뭐 공감대를 만들어 간다거나 이런 과정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우리는 기사를 쓰고 내보내면 끝. 그냥 그런 일방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신문만 보는 시대도 아니다 보니 사실 기자가 기사를 열심히 쓴다고 그 기사가 꼭 잘 읽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일을 하다 보면 누가 본다고 이런 노동을 하지 싶은 순간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두 분이 트위터에서 너무 다정하게 이 기자들이 쓰는 기사를 소개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리고 특히 한겨레를 좋아하고 또 후원하는 젊은 독자를 만드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요한 일에 두 분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여성의 날에 올리신 트윗을 뽑아주셔서 방송 끝나고 저도 그날 게시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솔님과 문정님을 모셔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한겨레가 트위터를 떠나지 않는 이유라는 글 보셨을까요? 그 글에 보면 88%가 여성, 또 그중에 70%가 18세에서 34세라는 사용자 데이터를 언급하면서 한겨레는 정화하려고 남겠다. 이런 결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다짐을 지키는 일이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버티기 힘들었던 순간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특히 사실 종종 기사나 기자에 대한 비판을 트위터에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겨레 트윗을 태그를 해서 쓰면은 아무래도 트윗을 담당하는 두 분이 보시게 될 텐데 운영자로서 좀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순간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요즘은 이제 SNS로 기사를 소비하는 분들이 원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도 SNS로 자연스럽게 쏠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론을 향한 비판은 저희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도 이제 주기적으로 파묘를 저희가 당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의 한겨레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는 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스스로 좀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날에 그런 비판글을 읽다 보면은 저도 좀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겨레를 향한 조언이 아니라 좀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좀 노력하고 있구나, 너네 좀 알아주시려고 하는 독자님들이 계세요.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뭐
해야죠.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들어야죠. 하시는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힘들었던 순간은 이제 좀 무분별하게 악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또 인신공격 같은 반응도 있을 때가 있고, 이게 제가 의도를 한 게 아닌데 기사 내용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화살이 트위터 운영자한테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그냥 넘겨보려고 해도 자꾸 보다 보면 상처를 계속 그쵸. 받게 되고, 보면 안 되는데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칭찬이나 비판도 한결의 구성원으로서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건강한 비판 같은 거는 내부에서 또 좋은 나침반이 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승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저도 이제 그 인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실 비판이야 늘 언론사가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기왕에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비판의 대상은 그 기사를 책임지고 쓴 사람이거든요. 이 두 분의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가끔 그렇게 막 기사 때문에 공격을 받으시는 걸 보면은 종종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 이 한겨레 기사에 불만이 좀 있는데 라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그 기사 끝에 있는 기자의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좀 보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막 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뭐 이 기사의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이런 이슈를 다룰 때 이런 부분을 보면 더 좋지 않겠냐. 뭐 요런 정도의 의견은 사실 기자들에게도 되게 좋은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 트위터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봤자 제 생각에는 이 운영자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또 담당 기자에게 전달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 기사나 뭐 그런 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은 이메일 주소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실 근데 기자가 이름을 걸고 사실 기사를 쓰는 거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그 창구를 꼭 활용하시기를 저도 독자분들의 의견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다혜님 덕분에 두 분 얼굴 표정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호칭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기사의 논조가 뭐 좀 불만스럽다 네. 뭐 그런 네. 얘기를 저희가 모으기는 하는데 그거를 전달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뉴스룸이 사실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구조여서 이건 정말 큰 사고가 났다 이 정도가 아니면은 매일매일 기자들한테 엄청 디테일한 피드백들이 전달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어쨌든 기자든 기사든 그게 세상이랑 호흡을 하면서 가는 매체이니까 조금 더 저는 직접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는 게 사실 저도 더 좋아요, 사실. 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제 메일 하면 뭔가 쏟아지지 않게. 우리 모두 다혜님을 응원. 저런. 아무튼 이렇게 사실 감정노동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특히 큰 사건이 터지면 계속해서 트위터를 생중계처럼 운영해야 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지난 겨울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가 정점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날 계엄 소식을 보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계속 밤을 새서 계속 뉴스도 보고 SNS도 보고 이러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땠어요? 업무 과중이 훨씬 심하셨죠? 네, 그날 이제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 배우자랑 이제 야식을 시켜놓고 이제 먹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계엄 선포 속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밤 10시였던 것 같은데 이때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 선포된 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새벽 근무를 썼었는데 새벽 근무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속보를 막 배포를 하는데 진짜 계엄 해제되고 나서도 손이 계속 벌벌 막 떨리고 막 온몸에 오한이 막 드는 느낌이 막 들 정도로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근무가 이제 저희가 교대하는 시스템이니까 교대하고 나서도 잠이 안 왔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정님이 새벽 근무할 동안 같이 거의 밤을 샜어요. 네. 계속 이제 뉴스 나오는 걸 보면서 좀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엄 자체는 이제 금방 해제가 됐지만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6월 맞아요. 대선이 있을 때까지 되게 긴장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 알림을 저희가 매일 받아보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담당이 아닐 때는 끌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못 껐어요. 6월까지. 이제 12월부터 6월까지 이제 텔레그램 알림을 계속 보면서 쉴 때도 SNS만 좀 들여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계엄같이 좀 중대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SNS 담당자가 지금 2명이거든요. 그래서 SNS 말고도 또 따로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야간 당직이나 주말 당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쉬는 날이어도 좀 자발적으로 운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회사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식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이고 저런. 근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원체 SNS로 뉴스를 요즘 많이 소비를 하시고 뭔가 중요한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한겨레 그 트윗 알림을 켜두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가 기사를 계속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계엄같이 큰 일이 터지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뭔가 그쵸. 정신적으로도 네. 좀 갈리고 그쵸. 잠도 잘 못 자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겨레가 이제 주는 기사들만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또 가짜 뉴스들이 원체 SNS에 많다 보니까 맞아요.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힘도 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운영을 이어가셨다는 말씀에 좀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한겨레 트위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 노력을 이어가신다는 말씀에서도 직업의 무게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또 한편으론 트위터를 냉소적인 공간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 안에서 다정함이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 트윗 보고 되게 힘났어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을까요?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따뜻한 메시지는 제가 따로 스크랩을 우와.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가지를 좀 뽑고 싶은데 나쁜 언론만 가득하다고 생각했지만 조용히 제 할 일을 다하는 좋은 언론들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있었고 맞습니다. 한겨레에 종종 실망하기도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합니다. 이 2 문구가 마음에 되게 오래 남아서 따로 저장을 해뒀어요. SNS는 한겨레 기사를 배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겨레와 독자의 거리를 좁히는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또 실망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한 번 더 믿고 응원해 주시겠다는 말이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와. 말씀하신 대로 트윗 올렸을 때 냉소적인 반응도 정말 많지만 다정한 반응도 정말 많거든요. 특히 저는 계엄 선포됐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 그 새벽에도 독자분들이 같이 밤을 새면서 이렇게 속보 올릴 때마다 한겨레 힘내라, 한겨레만 믿고 본다 이런 언급들을 계속 해주시니까 그 메시지에 저도 막 힘을 받아서 힘들지만 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괜히 저도 막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되게 독자와 연결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인솔님과 문정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실 매일이 정말 긴장감의 연속인 것 같아요. 트위터를 운영하다 보면 번아웃도 가끔 오실 것 같은데 그럴 때 내 자신을 회복시키는 루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이 힘들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SNS를 멀리하고 기사를 안 읽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너무 동감합니다. 네. 근데 SNS를 담당하면 일이랑 일상이 그렇게 잘 분리가 잘 안 돼요, 완전히. 뭔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계속 그 텔레그램 알림이 오는 걸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 이제 제가 취미가 게임이에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나서도 어차피 컴퓨터를 좀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겸사겸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인솔님의 최애 게임이 무엇인가요? 저도 이거 묻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롤이죠? 네, 롤이죠. 그걸 되게 있어 보이게 길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끄러우신가요? 근데 요즘은 문명을 그렇게 해요. 되게 TMI인데 네. 그거 한 번 키면 6시간이 그냥 지나요. 아, 그래요? 분명히 저 대학생 때 처음 나와가지고 한창 화제였던 것 같은데 그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싹 한 학기 사라져 있다고. 맞습니다.
저도 인생을 좀 갈아놓고. 아, 그나마 근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즐겁게 만들어주는 맞아요. 취미가 있으신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길게는 아닌데 짧게 번아웃이 왔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사에 뭐 표기를 제가 표기한 건 아니지만 표기가 잘못 나갔거나 내부 지침에 따라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거를 트위터 상에서 하나하나 해명을 다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독자와의 오해가 지속적으로 쌓인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저는 엽떡같이 엄청 매운 거 시켜놓고 위를 박살내버리고 그냥 자버려요. 위살려. 매운 거 잘 드세요? 잘 못 먹어요. 아. 매운 거를 먹으면 딸꾹질을 해서. 네. 근데 그 딸꾹질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스트레스 풀리니까. 제가 대학생 때 그랬어요. 제가 대학생 때 진짜 주 1회씩은 무조건 매운 거? 입학해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그 룰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주 1회는 무조건 친구들이랑 엽떡 정말 가장 매운맛을 주문을 해서 먹곤 했는데 근데 이제 나이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매운 거를 점점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너무 맞아요. 힘들어서. 저 방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기자 초년생 때, 당연히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다니던 회사 바로 옆에 진짜 매운 낙지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매운 걸 아주 잘 먹는 건 아닌데, 뭔가 매운 거를 먹고 속이 이렇게 쓰릴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한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먹을 때 너무 속 쓰려가지고 오후 내내 점심을 먹고 고생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일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거기서 꼭 낙지 비빔밥을 먹고 아파하고 녹차 프라푸치노를 먹고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저의 기자 초년차 생활을 좀 견디게 해줬던 한국인에게 매운 음식은 무엇인가? 매운 거 먹고 아프고 달달한 걸로 이제 넘어가고. 네. 그랬던 생각이 문득 저 지금 막 떠올랐네요. 근데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지금 제가 취재부서에 있는 건 아니지만 기사를 계속 본다는 게 정말 스트레스긴 하거든요.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사회 이슈에 눈 감지 못하고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게 정말 알게 모르게 계속 그 정신 노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도 지금은 사실 짬이 조금 쌓였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집에 가는 순간 웬만하면 메신저도 안 보고 뉴스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한 주니어 연차 때까지는 계속 24시간 핸드폰을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엄청 스트레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두 분에게 좀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뭔가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경이 좀 늘 어느 정도 곤두서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저희 다 내 자신을 회복시키는 루틴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매운 거 먹는 게 정말 회복시키는 걸까요?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파괴적인 거 아닐까요? 아파하고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아주 젊다, 살아있다, 그걸 느끼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정님과 인솔님에게 요즘 위로가 되는 말이 한마디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닌데 제가 러시아어를 전공을 해서 와. 그 학부 때 좀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라는 책을 봤었는데 그때 좀 영감을 받았었던 구절이 있는데 그게 고통은 의식의 유일한 원천이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와.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을 하고 또 살아있음을 궁극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뜻인데 매일이 사실 안온하고 평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일이 안온하고 평온하다면 인간은 오히려 공허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말을 저는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고통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은 제 자의식의 성장 과정이다라고 치환을 하면서 좀 의미부여를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아까 러시아어 전공하셨다고. 원서로 읽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바바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 밤로스의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참 쉽죠? 네, 맞아요.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둠을 그리기 위해서는 빛을 그려야 하고 빛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둠을 그려야 한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미술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되게 기술적이고 좀 이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더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제 저 말이 되게 인생 그 자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인생에 빛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루를 납작하지 않게 만들어 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부끄러운 게 하나 있는데 저도 그냥 나름 새기고 사는 말이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뭔가요? 어차피 인생은 세옹지마 플러스 마이너스 또이또이다. 진짜 시니컬하다. 진짜 시니컬하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약간 몇몇 친구들이랑 되게 몇 년 전부터 밀고 있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사자성어라기보다는 제가 만든 건데요. 새 넙도만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품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물어보시니까 찾아온 거예요. 잘 찾아오셨어. 이런 톤 원했는데, 이런 품격 있는 톤 원했는데 잘 찾아오셨어요.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면서 제 모토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요새는 진짜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 감정이 불안해지거나 일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해질 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게 있어서 최선을 다하되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하고 그냥 최선만 다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저만 이상하네요. 어느새 마지막 질문을 할 시간이 왔네요. 한겨레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2030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함께 인솔님과 문정님의 끝인사 같이 부탁드릴게요. 일단 트위터 독자님들한테 좀 한 번쯤 꼭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이제 트위터로 보내주시는 의견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또 시야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한겨레를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좀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결국에는 그런 이야깃거리가 모여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언론사 그리고 세상까지 바꾸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한겨레 시대뉴감뿐만 아니라 저희 SNS에도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고 저희도 조금 더 다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매일이 작은 전투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외부적으로나 뭐 내부적으로. 저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 잘 버텼다, 잘 싸웠다라는 말을 건네주고 싶고요. 불확실한 매일매일이지만 지금껏 저희 다 같이 그래왔듯 서로 다정한 손길 건네잡으면서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무사히 트위터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 백업의 품격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장 다정하게 말을 던지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당신이 쓰는 짧은 한 줄, 당신이 고른 짤 하나, 당신이 눌렀던 업로드 버튼 하나가 누군가에겐 하루치의 웃음이 된다는 거. 다정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백업분들을 시대뉴감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좋았고요.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다정함이 조금이나마 리필되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시대뉴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가고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언제나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시대뉴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다해, 수연, 문정이었습니다. 안녕!